서울의 소리 또 안진걸TV 오동현TV 뉴스버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취재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또 직접 현장 못 오셨지만 고발장을 보내달라고 하는 여러 언론사들의 문의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일가가 무려 8일 가까이 민간인의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관절을 8일 가까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밤마다 파티를 벌였는데 국민의 혈세와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500만 원짜리 캣타워를 사고 수천만 원짜리 욕조를 혈세로 사들였는데 그것마저도 매우 부적절한 행위인데 더 부적절한 것은 그 캣타워나 히노키 욕조 또 고급 매트리스를 사저로 빼돌렸다는 의혹과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열받아서 어떻게 삽니까? 지난 2년 반 나라와 국격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파괴하고 국민들의 삶과 민생과 경제를 노골했는데 파면되자마자 바로 하루 이틀은 걸릴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우리 국민들도 하루 이틀이야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무려 8일 가까이 관절을 무단 점거하고 최소 수천만 원의 혈세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검사 모임 서울의 소리 국힘당 해체 행동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공동으로 고발하고 즉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라. 그리고 기존에 문제가 됐던 내란 수괴뿐만 아니라 군사반란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경찰이 유죄 취지로 송치를 해놨기 때문에 즉시 오늘이라도 검찰은 재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기자회견 참여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에 국힘당 해체 행동 김정하 대협력국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 검사 모임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는 오동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저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울의 소리 오동현TV 안진걸TV 뉴스버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취재해주신 기자님 고맙습니다. 고발장의 내용과 취지를 오동현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관절을 사적 파티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관절을 파면된 자가 점거하고 경호 인력과 식음료, 시설 등을 전용한 것은 명백한 국고 손실이자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퇴거 과정에서 대통령실 예산으로 구입한 고가의 캣타워 그리고 히노키 욕조 등 공공자산을 아무런 절차 없이 사저로 무단 반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재산에 대한 명백한 횡령이며 국가의 기강을 정면으로 짓밟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국민의 땀과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공자산을 사적으로 착복하고 권력의 단맛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이 후한무치한 태도에 우리 국민 모두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파면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아무런 제재 없이 권력의 그늘 속에서 국가를 유린하는 모습을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윤석열과 김건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와 형법상 횡령죄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검찰은 즉각 피고발인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형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특권이 정의를 이기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책임마저 회피한 자들에 대해서 단죄가 이루어져야만 국민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저지른 국고 손실과 횡령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인 엄중한 중대 범죄입니다. 국민은 이제 이들의 범죄에 대해서 진짜 단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의 심판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및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동현 변호사님께서 잘 고발 요지와 취지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임세은 소장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목들 제가 고발장에 적시한 것도 있고 다 미처 적시 못한 것도 있는데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다 제시하려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일반 공무원들이 파면이나 해임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노동자들 파면이나 해임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 즉시 방을 빼고 책상을 빼고 짐을 정리합니다. 충격을 감안해도 그날 밤에 오거나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빼고 나갑니다. 그 직장생활을 오나 공무원 생활을 보시면 누구나 다릅니다. 근데 이 자들은 금요일 11시 22분 파면이 났는데 그 다음 주 금요일 5시까지 무려 8일 가까이 지금 지나가신 국내 혈세로 운영되는 관저에서 공무원들과 수천 명의 군인, 경찰,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경호를 받으면서 무려 8일을 무단 점거했습니다. 공용시설을 8일 동안 불법 무단 무료로 사용한 채, 그 다음에 거기에 세금이 파티까지 열었기 때문에 최소 수천만 원 안팎이 투입된 죄, 그렇게 해서 국고를 손실시킨 죄, 그리고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군인, 경호처들에게 무려 8일간 경호를 강요한 죄.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전직 고위공무원으로서 직권남용을 행사해서 결국 의무에 없는 경호를 강요한 죄까지 정말 검경이 지금부터 맘만 먹으면 그 8일 동안 했을 때 행위에 대해서는 수십 가지의 죄로 당장 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자는 우리 경찰이 아주 수사를 충실히 해서 현직 대통령 시절에는 내란으로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파면을 대비해서 군사반란, 직권남용, 국회법 위반으로 유죄 취지로 이미 1월 16일 날 송치를 해놨습니다. 검찰은 그 죄로 오늘 재구속장을 청구하고 재구속시킨 다음에 바로 지난 8일간의 관저에서의 윤석열, 김건희의 혈세 탕진과 난동을 당장 엄히 처벌할 수 있는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어서 국힘당 해체 행동의 김정하 대협력 국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힘당 해체행동 대외협력국장 김정하입니다. 불법 비상계엄 이후 체포 구속됐던 윤석열 씨는 작년 12월 3일 이후 장장 넉 달여 동안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국민들은 일상을 반납하고 지난한 고통을 겪고 이제 내란 속의 파면 이후 다리를 뻗고 잠잘 줄 알았는데 지기현이란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를 탈옥시켜 주었습니다. 파면 이후 국민은 내란 우두머리가 반성과 사과에 이어 처벌을 받을 줄로 철석같이 믿었건만 관저에서 차일피일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희희낙낙할 거 다 하고 관저에서 사저로 옮긴다 하여 조용히 죄지은 모양새로 숨죽여 이사갈 줄 알았습니다. 자, 나가면 전셋집 나가면 500만원 캣타워와 200만원짜리 편백 욕조 나가면서 떼갔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에 의혹을 품으며 횡령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국민은 영형백의 수거 대상으로 여기는 이자들이 자신의 반려묘는 아주 끔찍히 챙기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호의호식하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민에게 심판받아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면 무직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조용히 칩거하며 당신들의 죗값을 치를 날만 기다리십시오. 문영배 헌법재판관님은 스승이신 어른 김장하 선생님의 청렴한 삶을 본받아 평생 4억 원의 재산을 넘지 않으려 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고양이 5마리와 개 6마리를 키우는데 500만 원 캣타워와 자재 단가만 무려 2천만 원에 달하는 최고급 사양의 고급 편백 목조로 제작된 욕조가 꼭 필요했습니까? 국고로 설치된 시설물을 꼭 이사하며 다 떼가야 속이 시원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비품과 소모품은 사용자가 직접 부담해야겠죠. 만약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횡령입니다. 자, 무면허 업체 22g은 중축공사 면허도 없으면서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으며 무자격 업체를 이용하여 관저를 아방궁으로 꾸몄는지,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아무런 추궁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투성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가져간 500만 원 캣타워 당장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캣타워가 화면에 잡혀서 그렇지 캣타워 외에도 흰옥기 욕조, 그 다음에 고급 매트릭스로 조정되는 5개의 매트리스, 그 외에도 더 많은 국유재산이 횡령 또는 절도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마침 경찰이 용산 관저를 압수해가고 있다고 지금 속보가 떴는데 우리 경찰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경찰과 공조본 역할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군사반란, 직권남용, 그 다음에 국회법 위반, 그 다음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 윤석열, 김건희 일가에 이미 드러난 죄, 경찰이 유죄 취지로 송치한 거 역시 검찰이 빨리 기소할 수 있도록 경찰도 추가로 의견을 냈으면 합니다. 그 외에 제가 오늘 이렇게 가져온 것도 보면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든지 김영선에게 뇌물을 받고 김영선 공천을 줬다든지 이것도 거의 100% 확인되고 육성까지 다 공개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몇 달 전에 고발했는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금 3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즉시 국수본에서 이 부분도 유죄 취지로 바로 검찰에 송치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은 우리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일당에 맞서서 최선을 다해서 투쟁해 오신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청와대 부대변인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은입니다.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정권을 겨냥하면서 5년 정권 그거 뭐라고 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거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애초에 윤석열은 후보 시절 혹은 인수위 시절부터 5년 정권 겁이 없기 때문에 더 그 영구집권의 꿈을 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위 시절 윤석열은 우리 국민이 허락하지도 않은 뻔히 잘 있는 청와대를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무리하게 용산으로 국방부 있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뻔히 잘 있는 청와대의 가장 안전한 관저를 이상한 이유로 외교부 장관 공간을 털어가지고 42억의 공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관저로 아방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비용 42억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마도 더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본인과 관련되는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씨와 관련되는 코바나 컨텐츠와 관련된 21g이라는 무자격 업체에게 공사와 인테리어를 맡기는 전횡을 보였습니다. 애초에 윤석열은 인수위 시절부터 해먹을 결심을 하고 시작된 정권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이 대통령 임기 한 2년 반 동안 행했던 여러 가지 국고 손실 이야기는 저희가 말 안 해도 입 아프죠. 관저 이전을 비롯해서 잼버리, 그다음에 순방 등등 여러 가지 행위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국정 운영의 기본이 본인들의 사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이 파면 이후에도 관저에 약 7박 8일 동안 머무르면서 수억 원대의 국고를 횡령했다, 손실을 끼쳤다라는 것이 지금 많은 정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관저는 아마 우리 지금 윤석열이 살고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금액보다 훨씬 비싼 42억 원가량에 들여서 4,000평 가량의 외교부 장관 사저를 공간을 인테리어를 했고요. 굉장히 화려하게 꾸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나중에 볼 일이 있겠지만요. 아마도 영구집권을 꿈꿨기 때문에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그러면 4,000평가량 정원도 엄청나게 크고 우리 방만 해도 몇십 개 된다 그러고 반려묘, 반려견의 그 방만으로도 25평가량 된다고 알려져 있는 그 관저의 1일당 사용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5성급, 서울에 있는 5성급의 가장 비싼 호텔의 프레지던트 펜트하우스의 비용이 최저 1,500만 원에서 보통 2,000만 원 합니다. 숙박비만요. 1일당 평균이요. 그러면 윤석열의 기준으로 했을 때
프레지덴셜 펜트하우스가 아무리 커봐야 100평 남짓입니다. 그러면 4,000평이면요 곱하기 40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최소 2천만 원이라 하면은 1일당 숙박 비용만 최소 2억에서 3억 가량이 드는 것이 평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숙박 비용만 2억에서 3억. 그다음에 그것만 썼겠습니까? 그 안에 매일매일 만찬을 통해서 고급 요리사, 아마도 대통령실과 청와대, 그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그 공무원들, 그분의 요리사들, 그분 다 고급 호텔 셰프 출신이 많거든요. 그분들의 고급 요리를 매일매일 먹어가면서 파면된 이후에도 민간인이 그렇게 세금을 펑펑 낭비했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정황들입니다. 이것을 전부 합산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충 계산하면 1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철저히 계산해서 총무비서관실에서 그간의 예산이 얼만큼 쓰였는지 저는 국회 정무위에서 낱낱이 따져 물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반드시 부과하고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횡령이나 국고손실죄도 적용해야 되면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지금 내란 피해자가 저렇게 서초동 본인 주택에서 또 지금까지도 여전히 경호를 부리면서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여전히 따뜻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경호 차량으로 400m도 못 걸어가서 재판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아까 안진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여러 가지를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저희가 제출해 놓은 자료만으로 충분히 수사한다면 반드시 지난 대선은 무효였다는 것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법이 유효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아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데요. 빠르게 수사해서 지난 대선이 원천적으로 무효였다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지난 대선이 무효였으면은 이미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내란 피해자, 어떻게 보면 연쇄살인범보다 훨씬 윗단에 있는 내란 우두머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지금 증거인멸을 할지도 모르고 도주에 우려돼 있는 이러한 내란 피해자를 반드시 빨리 재구속해서 이러한 범죄의 공모를 막아야 되는 것이 저희 시민단체와 많은 시민분들의 입장입니다. 반드시 윤석열을 재구속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임세현 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MBC에서도 현장 취재 나와주셔서 고맙고, 서울의 소리, 안녕할TV, 오동현TV, 뉴스버스, 그리고 제가 아까 까먹었네요, 촛불행동TV도 함께 생방송해 주시고, 오늘 고발장을 못 오셨지만 고발도 함께 공동 주최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일반 형법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형법으로, 그리고 시민의 아주 지극히 기초적인 상식으로 어떤 공무원이, 어떤 노동자가 파면이나 해고를 당했는데 무려 7박 8일을 세계 최고 수준의 경호와 세계 최고 수준의 사내 진미를 마시면서 즐기면서 파티를, 산책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공무원 직장인들은 다 크고 작은 경험이 있습니다. 간단한 징계만 당해도 엄청난 고통과 위축을 당하고, 실제 동료들이 파면되거나 해고되는 걸 보면 즉시 짐을 빼고 방을 빼거나 최소한 그날 밤, 늦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는 싹 깨끗하게, 본인이 안 하면 심지어는 직원들이 다 동원해서 밖에다 내놓는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윤석열에게만 이렇게 8일 동안 엄청난 특혜를 주고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달하는 혈세 탕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특혜와 특권을 보장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관저 무단점유, 수천억, 아니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혈세 탕진, 그리고 히노키 욕조, 고급 매트릭스, 캣타워,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볼 수 없었던 어떤 고급 국유재산 횡령 절도, 그리고 그 매트릭스 안에 혹시 누군가 받아놓은 고급 선물이나 뇌물이 들어있었다면, 이런 우리 국민들이 이걸 당연히 분노하고 걱정하고 또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바로 오늘부터 경찰 특수본이 공조본과 함께 철저히 수사할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촉구하고, 경찰 스스로 반란 수괴, 그리고 직권남용,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송치를 해놨는데, 이 부분 검찰이 즉시 재구성장을 오늘이라도 청구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국민들과 함께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들은 이제 고발장
제출하러 갑니다. 그리고 내일은 1시 반에 송영일 전 대표 보석 삭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고 그걸 방해하는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대검 앞에서 1시 반에 각지에서 모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고발장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자님들 저 앞에서 찍으실 거면 제가 좀 기다렸다가 뒤로 돌아가지고요. 그러셔도 됩니다. 예. 자, 요걸 앞세워서 요건 아니니까 이건 좀 빼고. 자, 두 분이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제출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오동훈 변호사님, 임세훈 선생님 감사하고요. 우리 국힘당 해체행동 김정옥 국장님도 고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임세은 소장님하고 오동현 변호사님께서 검사 모임, 또 서울의 소리 민생경연구소 촛불행동, 또 윤석열 김건일과 온갖 비리 진상 규명 모임을 대표하여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저 고발장은 관저 무단 점유 무려 7박 8일이죠. 그리고 혈세 탕진, 국고 손실, 그리고 국유재산 횡령, 절도, 의혹이 아니라 거의 사실 확인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특수공무집행 방해했던 윤석열 일당과 함께 이 부분은 경찰이 역시 유죄 취지로 송치할 수 있다. 국수원이 즉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달라는 호소를 드립니다. 자, 우리 국장님도 한 말씀 하시고. 우리 국힘당 해체 공동행동의 김정욱 국장님도 또 마저 추가 말씀. 네네. 윤석열, 김건희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당장 구속되어야 할 인물들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아직도 관저와 사저에서 축하 파티를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너무 분노스럽고 당장 재구속해야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재구속될 때까지 국민들은 지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탄원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계속하면서 투쟁에 이어 김건희, 윤석열이 구속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에서 문화제 언제 하나요? 오늘 저녁에 하나요? 네, 좀 준비하고. 아니 공지가 떠 있는 것 같던데요? 네네. 언제죠? 오늘 주말 해가지고. 주말에 하는 거예요? 주말에? 자, 그래 접수. 아니 여기 시민들한테 방해도 안 되니까 나가서 하도록 했습니다. 접수만 해도 많죠. 자,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 오동현 TV, 안정열 TV, 서울의 소리, 뉴스버스, 촛불행동. 자, 접수 오 변호사님 접수. 네, 방금 윤석열, 김건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손실죄와 형법 횡령죄로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렇게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고발한 게 한 수십 차례가 됩니다.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저희 고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가 12.3 내란 사태 이후부터는 지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지금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또 오늘 2시부터는 제가 3월 19일 이 자리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신분일 때 마지막 고발장을 접수한다면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종합 고발장 한 260페이지에 달하는 종합 고발장을 접수를 했었는데 그 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오늘 2시부터 제가 서울시경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워낙 양이 많아서 한 이틀에 걸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의 범죄 사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고 이제 처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칠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선거법 위반부터 해서 지금 현재 검찰로 송치되어 있는 내란 외환 그리고 반란죄 그 부분을 포함해서 모두 다 신속하게 또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내란 수계 윤석열과 김건희 부분은 더 이상 이렇게 거리를 시민들과 함께 할부할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야 될 중대 범죄자들입니다. 하루빨리 강제 수사에 착수해서 윤석열을 재구속시키고 김건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받지 않게 강력한 강제 수사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나가신 시민분들께서 많이들 응원해 주시네요. 정말 고맙고요. 물론 그 중에 한 분은 저희들한테 욕을 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7, 8명은 탄핵 잘 됐다는데 한두 분은 안 됐, 별로다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지적도 있나 보다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윤석열 김건희의 비리를 제대로 안다면 차마 탄핵을 반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걸 저희들이 보여드린 것이죠. 자, 우리 임세훈 수사님 마지막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그때 이삿짐에서 보면 캣타워 갖고 말이 많은데요. 저는 캣타워는 사실 이건 세 발의 피, 조족지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걸 다 국가 세금으로 샀다면, 캣타워를 100번 1000번 양보해 샀다면 반납하고 가야죠. 관저에다가. 자기들 사유물 아닙니다. 그 세금을 샀다면 반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보여지면 아시겠지만 약 13만 원 상당의 캣타워로 의심된다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제보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캣타워를 500만 원 주고 샀다면 중간에 어떠한 브로커나 커미션이 분명히 있지 않고서는 그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일 것이고요. 그거는 사실 일부에 불과하다 봅니다. 그 500만 원 정도는요, 이들에게는 소위 말하면 껌값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이 윤석열 김건희가 관저에 있는 동안, 그리고 국정 운영하는 동안에 얼마나 주변에 또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이득, 사적인 이득과 물질적 이득을 취했는지를 반드시 조사하면은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까무라치듯이 놀랄 일이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캣타워니 편백나무니 이거 이야기하지만요, 놀라지 마십시오. 앞으로요. 더한 것도 나올 겁니다. 정말 엄청난 것도 줄줄이 사탕처럼 시리즈로 나올 거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오늘 여기가 국수본 앞에 왔는데요. 경찰 여러분, 수사 관계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미 파면된 윤석열에 대해서 더 이상 선처나 아량은 필요 없습니다. 범죄자입니다. 그냥 범죄자. 그리고 파면된 대통령이고요. 앞으로 만약에 선거법이 위반된 게 밝혀지고 대선이 무효가 된다면 그냥 이 사람은 일반인에 불과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시기를 정말 거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윤석열이 서초동에 있는 그 공동주택에서 경호를 한다는 이유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매주 아침에,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하기가 겁난다. 매일 아침에 지각하고 있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며 많은 주민분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로는 윤석열이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국가 최고의 기밀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혹시나 기밀이 누설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경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안전한 곳이 있는데 왜 굳이 아크로비스타에서 많은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자, 가장 안전한 곳, 본인 있었던 곳, 한번 따뜻함을 느꼈던 곳, 서울구치소로 가셔서 경호와 안전을 담보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자기 임기 중에 교도소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았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빛났다는. 얼른 글이 다시 보내드렸으면 좋겠고요. 임세훈 선생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13만 원짜리 500만 원에 샀다면 중간에 487만 원 횡령이 있을 텐데 설마 그걸 했겠어? 아닙니다. 이자들은 그걸 할 자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그게 어떤 것은 500만 원, 어떤 건 400만 원, 어떤 건 몇천만 원 남겨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게 100개라고 생각해요. 그런 억 단위가 될 수십억 단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최은순, 김건희 일가나 그 일당들이 저는 충분히 챙기고 빼돌렸고 퇴임 후에 퇴임 후에도 정치를 악용하고 부당영향 행사하고 돈으로 금권 정치를 하려고 또는 자기들끼리 평생 후유식 하려고 그런 짓을 할 수도 하고도 남을 자들이다. 이런 짓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서울의 오동현 TV, 안정일 TV, 뉴스버스 TV, 촛불행동 TV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은 1시 반에
대검찰청 앞에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송영일 전 대표가 진직 보수로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걸 정치검찰이 지금 강하게 반대하면서 법원이 못 풀어주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검찰 강력 규탄하고 법원도 그렇게 정치검찰의 눈치를 보냐 직위원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강력히 규탄 법원에도 촉구하는 기자회견 1시 반에 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생방 봐주십시오. 오늘 국힘 나이트 공동행동 서울에서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검사 모임 그리고 촛불행동 윤석열 김건일과 온갖 비리 진상 규명 모임의 공동 고발 기자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임센식당TV 오동현TV 구독 좋아요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애청자 여러분 특히 오동현TV 임센식당TV 오동현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